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상실과 안보 뒤흔들기는 국가적 대재앙을 예고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21일입니다. 다시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상실과 안보 뒤흔들기는 국가적 대재앙을 예고한다. 먼저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위에 이 동영상을 보내주신 그 수고를 감사합니다. 또 지난주에도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선교헌금으로 함께 서주시는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의 희생 제물 위에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불을 내리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동안 미국의 지도자들에게, 백악관에 또 다른 영적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금주에 다 보내지게 되도록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제가 사람들을 만나야 하거나 또 주요 지도자들을 제가 만나서 대화하고 또 방송에 출연하고 이런 모든 활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페이스북에 우리 사역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밑에 한국 내 계좌번호가 있고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혹은 다른 세계에서 다른 지역에서 보낼 때 여러분 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맨 위에 왼쪽에 보시면 배 사진이 있습니다. 메이플라워입니다. 그 밑으로 쭉 메뉴가 있는데 내려가시면 맨 아래 노란 그 레이블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함께 이 사역에 서주실지, 함께 여러분의 힘을 더해 주실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이런 5개 인선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위 공직자, 배제, 이런 사람은 쓰지 않겠다. 이런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 5대 인선 원칙을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이 5가지에 어디든지 해당되는 사람은 내각에 들어올 수 없고 또 이 문재인 정부의 요직에 등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에 그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신하게 생각하고 이제 부정부패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털어버리는 소위 적폐청산 그런 이야기 찬성을 하고 그래서 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신문의 기사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프리덤 뉴스에 나온 것인데요. 먼저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면탈과 위장 전입, 조금 전에 말했던 5가지의 이 원칙, 이런 거 하게 되면 고위 공직자에서 배제한다고 하는 바로 원칙에 지금 이게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 아닙니까? 근데 이런 총리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 전입과 또 나오죠. 거짓말 논란에 이어 유령 회사
설립 의혹으로 고초를 겪고 있으며 외교부 장관도 이 동일한 배제 원칙에 지금 속해 있지만 추천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아들의 군복무 특혜 가능성과 위장 전입에다 논문 표절까지 그야말로 낙마에 부합하는 종합 세트다. 아주 공정한 거래를 총 책임져야 되는 그 위치에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5대 원칙에 다 걸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을 또 대통령이 추천을 했습니다. 본인의 그 원칙, 본인의 약속, 본인의 말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6월 14일 조선닷컴에 나온 기사입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씨를 말합니다. 위장 전입, 다운 계약서 작성, 논문 이중 기재 등 여러 문제가 발견돼 시장 질서의 심판인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많았다. 문 대통령은 이런 사람을 임명하면서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국민 눈높이에선 검증을 이미 통과했다는 말까지 했다. 아까 고위공직자 배제 5개의 원칙을 기준으로 사람을 추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의 김상조 씨를 추천할 때 그런 배제 원칙에 그 원칙대로 하면 이렇게 추천할 수 없는 사람을 이런 방법으로 지금 변명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국민 눈높이에서는 검증을 이미 통과했다. 국민들은 뭘 기대합니까? 약속한 5가지 고위공직자 배제 5가지 원칙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민 눈높이라고 했습니다. 국민들까지 약속을 지켜도 안 지켜도 헌신짝처럼 버려도 뭐 괜찮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시쳇말로 국민을 개, 돼지라 생각하는 것과 똑같죠. 강 장관은 청문 과정에서 위장 전입 사실이 밝혀졌고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박사학위 논문 표절, 자녀 증여세 체납 의혹들이 일었다. 강 장관, 외무부 장관, 외교 장관입니다. 야 3당은 앞서 강 장관 임명 시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해 왔다. 정부 야 3당이 다 한꺼번에 반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임명을 했죠. 추천한 것뿐 아니라 임명을 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는 이분은 이제 얼마 전에 수술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퇴를 했는데 물론 청와대에서 물러나라고 얘기를 했겠죠. 후보자 물론 물러라 이렇게 말을 했겠죠.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네. 이런 사람을 추천했고 과거 사귀던 여성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패소했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귀던 여자 도장을 자기가 파가지고선 여자 모르게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청문회 때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서기고문에서 판사 성매매 사건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판사가 성매매를 했어요. 근데 그걸 두둔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왜곡된 성관념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처음에 청렴한 정부,
뭐 부정부패 아주 일소할 것 같은 그런 정부, 그런 것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그렇게 선전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과 행동이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표리가 부동합니까? 이거 큰 문제입니다. 계속 이 문제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저 인용하겠습니다. 또 다운 계약서 작성. 누굽니까? 이게 또 법무부 장관 그 후보로 추천한 사람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음주운전, 논문 중복 기재, 사실을 털어놓는가 하면 자녀의 복수 국적 문제도 불거졌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좌파는 도덕성에 있어서 아주 고결한 것처럼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윤창중 씨 같은 분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좌파냐?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제가 동영상을 봤습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여긴 조선닷컴의 6월 19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1975년 한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가짜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에도 16일 오후까지 청와대는 지명을 철회하지 않았다.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이런 사실까지 안 후에도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 5대 원칙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과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깨끗한 정부를 지향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계속 세워놓고 드러난데도 철회하지는 않습니다. 이 도덕성 상실의 문제, 큰 문제입니다. 여긴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원택 대통령이 아니라 대표 권한대행이죠. 뉴데일리에 난 기사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낙연 후보 배우자의 위장 전입 문제를 주로 보도하지만 총리 후보입니다. 지금 총리로 이미 임명됐습니다. 실상은 그보다 훨씬 많은 의혹과 문제가 제기된 채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위장 전입 문제 외에도 이낙연 총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배우자의 그림 강매 의혹, 장남의 증여세 탈루 의혹, 후보자의 입법 대가 고액 후원금 수수 의혹, 증여받은 토지의 세금 탈루 의혹, 후보자 측근의 불법 당비 대납 및 보험 의사 의혹 등 중요한 것만 6개가 넘습니다. 이게 지금 신임 총리의 아주 화려한 불법 의혹도 여기에 또 속한 것이 또 있겠죠. 참 보수는 부패하고 또 이 좌파는 아주 도덕성에 있어서 뛰어나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아주 정말 그들의 이 진면목이 아주 민낯이 아주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자기 측근 또 자기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문재인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 뽑았는데 좌파 인사들을 뽑았는데 이렇게 뽑은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다 이렇습니다. 아니 제대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전혀 없나요? 좌파의 사람들 가운데 깨끗한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런 도덕성 상실, 이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임명을 추천할 뿐 아니라 임명을 강행하는 이런 도덕성 상실, 이거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의가 나라를 세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인용을 계속하겠습니다. 5대 비리자, 고위 공직자 임용 배제라는 공약은 당연히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진솔하게 사과해야 할 일이지, 그것을 궤변에 가까운 말로 현실에서는 다르다고 변명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렇게 제1야당에서 대표 권한대행이 대통령에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내가 그런 약속을 한 건 맞는데 현실에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현실에서 다른 걸 몰랐습니까? 대통령님. 왜 몰라요? 몰랐다면 이상하죠. 그렇게 통찰력이 없단 말입니까? 도덕성의 상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다 거짓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 위장전입, 거짓말이죠. 그 강경화의 그 외교부 장관, 그 이제 미국에서 난 딸,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이화여자 고등학교인가요? 네, 거기에 이제 집어넣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는데, 그게 뭐 이화여자 고등학교 교장인가요? 네. 그 소유의 집, 뭐, 거기에, 그 학교 근처, 거기에 그 강 후보자, 강 장관이죠. 딸만 한 것이 아니라 한 25, 6명이 거기를 그렇게 했는데, 거기는 아주 그렇게 그 위장 전입하는 하나의 루트로 이렇게 사용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변희재 씨 같은 경우는 이건 아주 범죄 조직형 위장 전입이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는 걸 보았습니다. 한국의 지도층이 이렇게 도덕성의 상실을 가져와도 한국에 문제가 없습니까? 참으로 큰일입니다. 참으로 개탄할 만한 일입니다. 거짓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인용을 몇 구절을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12장에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14장에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 거기에 뉘우침도 없는 사람들, 계속 거짓말 속에서 구르는 사람들, 이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인 그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도리,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초대교회 때 일화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의 땅을 판 다음에 모두 헌금한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숨겨두고 일부만 헌금을 했을 때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하튼 무서운 심판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임했죠. 이 말을 듣고 곧 이들이 죽었습니다. 에베소 4장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진실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3장에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요즘 이단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신앙을 여기에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됐는가? 미혹하는 영, 악령과 귀신, 악령의 가르침, 그 영향력 아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이것은 귀신에게 속한 것이고 악한 영에게 이끌림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그 뜻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 1장에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천국입니다. 그 밖에 있으리라. 천국의 시민이 될 수가 없다. 거짓말 여기에서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 거짓말을 한 번만 해도 지옥 간다면 이 인류가 다 지옥 가야 마땅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천국 시민이 결코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겨레에 난 기사입니다. 전작권 환수, 당연한 일, 비핵화 진전 때 개성공단 재개. 보십시오. 우리가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나옵니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추가 도발을 중단하면 지금 뭐 계속해서 뭐 한 주가 멀다고 쏘아 올렸는데 그거 중단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칼 빈슨 호가 오고 뭐 레이건 호가 뭐 오고 뭐 두 대가 얼마 전까지 동해상에 떠 있었고 도발 때문입니다. 핵미사일 도발. 그거 중단하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축소를 논의할 수 있다. 도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미 연합사 군사 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죠. 이렇게 말을 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청와대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인 씨가 그런 말하고 돌아다녔는데 워싱턴에서 막 휘젓고 다녔죠, 며칠 전에. 뭐 아나무인으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 말 저 말 그냥 이 좌충우돌하고 돌아다녔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더 이상 이제 쏘지 않으면 우리가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정인 씨. 여기 문재인 대통령의 무슨 뭐 외교안보 특보로 이렇게 임명이 됐는데, 가서 이번에 활동한 거 보면 그게 아니라 완전히 김정은 특보로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개인적 의견이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워낙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냥
굉장히 놀랬죠. 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문 특보는 학자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면서 필요할 때 자문을 한 관계라며 그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어디에 CBS, 이건 뭐 CBS, 미국의 그 CBS 방송을 말합니다. 이번에 인터뷰를 했었죠. 지난 20일 날. 대통령과의 CBS 한 앵커가 그 대담을 한, 거기에 지금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 특보는 그냥 개인 그 활동을 한 것이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이제 더 안 쏘면 그 다음에 한미 군사훈련 축소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그냥 그 사람 개인 의견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박지원 씨가 이제 또 한 프로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겨레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네, 이건 뭐 소위 보수 신문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한겨레 오마이뉴스 이런 거 아주 좌파 신문이죠. 네, 거기서 한 말을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박지원 씨가 문정인 옳았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계산된 발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지원 씨는 아주 꾀가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나온 기사입니다. 문 특보는 지난 16일 현지 시각 한국 동아시아 재단과 미국 우드로 윌슨 센터가 있는 워싱턴에서 한미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 동맹을 주제로 연 세미나와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문 특보가. 오른쪽에 얼굴이 있습니다. 위에. 문 대통령이 두 가지를 제안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첫째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도발하지 않으면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에 대해 미국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누가요? 문 대통령이 두 가지를 제안했다.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조금 전에 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죠? 아, 그거는 그 사람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근데 여기서 이 문정인 특보는 문 대통령이 제안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둘 중에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문 특보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행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이 도덕성의 상실은 무서운 것입니다. 국가적인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는 나빠지면 열심히 다시 해서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IMF는 큰 재앙이었지만 극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안보는 한 번 삐끗 요새같이 아주 이렇게 정말 그 위기의 절정에 있을 때 한 번 삐끗 잘못해버리면 그것은 재앙 정도가 아니라 대재앙입니다. 지금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슬금슬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왜 자꾸만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럼 문특보 개인적인 의견이지. 근데 여기 지금 문특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 대통령이 두 가지를 제안했다. 누가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문특보가 바른 말을 하고 있어요. 문 대통령이 이런 말도 안 했는데 했다고 이 워싱턴 가서 이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아무리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자, 그 다음에 그는 신문에 나온 겁니다. 한겨레 신문에 나온 겁니다. 그는 박지원을 말합니다. 박지원 씨. 그는 21일, 박지원 씨는 21일 문 특보의 발언이 조금 전에 이제 그 문 대통령이 한 말이다. 첫째는 이제 핵미사일이 도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축소할 수 있다. 네. 이 문 특보의 발언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지원 씨가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을 얘기했어요. 이 둘 중에 누가 거짓말합니까? 박지원하고 이 문재인 두 사람 중에. 물론 문재인 씨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북한의 핵은 동결시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도발하지 마라. 동결시키는 거죠.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 중단하고, 문특보가 그런 말을 했는데 워싱턴 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통해요. 지지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무조건 그냥 막 미는 거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그럼 도덕성이 뭐 상실이건 뭐건 뭐 그런 이 사치스러운 얘기 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지지자들이 이 정도가 되면요, 이 지도자가 아주 나빠지고 타락합니다. 지지자들의 도덕적인 상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조선닷컴 6월 19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문특보가 한미연합훈련과 미군의 전략자산 배치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 의중인지에 대해서도 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뜻인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명확히 부인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청와대 관계자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이 말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변명이 뭐냐 하면 문특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도발하는 거, 핵 쏘는 거, 미사일 쏘는 거 그거 이제 하지 않으면 우리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겠다. 문특보가 그 말을 했는데 문특보는 그게 대통령이 말한 것이다. 대통령의 뜻이다. 그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워싱턴 가서 그 말을 했는데 난감한 거예요. 왜? 이 대통령이 그 말을 했거든요. 그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특보가 그런 말이 나왔지. 대통령이 그런 생각 안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그런 말 안 했는데 아니, 문특보가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 뭐 워싱턴에 가서 뭐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좀 더 명료한 말로 하면 거짓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성의 상실입니다. 장관들 추천하는 거, 임명하는 거, 본인이 말했던 5가지 이 고위 공직자들은 이런 거 위장 전입하고 뭐 세금 탈루하고 무슨 뭐 병역 뭐 이런 것들 이 불법으로 면제받고 이런 것들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싹 뒤집어 엎어서 현실은 다르다 이러면서 이제 했어요. 도덕성의 상실입니다. 사과도 없었고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가 한 말을 부정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여기서 지금 난감하니까 청와대 관계자라고 정도만 얘기하고 대통령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을 합니다. 네. 어디서 보면 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똑 부러지게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또 하여튼 거짓말에 거짓말을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부인을 하지 않은 것이다. 참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서 참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내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국제적으로 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민감한 사항에 있어서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면 신뢰를 잃어버리고 한번 신뢰 잃어버리면 믿질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굉장히 지금 아주 한국 대통령과 신행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정내미가 떨어지고 아주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계속 제가 인용을 하면 여러분이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정인 특보가 이제 북한이 더 이상 핵 쏘지 않으면 우리 한미연합훈련 축소할 수 있다.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받아치듯이 조선닷컴의 6월 21일 날 난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한 미 사령관 B-1B 출격 적극 알려라. 이건 지금 미국의 3대 그 중요 폭격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일 많은 폭탄을 실을 수가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많은 그런 이 무기들을 탑재해서 가서 그냥 쏴버리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것만 그 한반도 상공에 떴다 하면 그냥 지하로 아주 꽁꽁 숨어 버린다고 그러죠. 무서워가지고. 네. 요새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그래요. 네. 참수작전 한다고 막 그러니까. 이런 것만 떴다 하면 그냥 지하 속으로 그냥 생쥐같이 막 그냥 안으로 두더지같이 막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죽음의 백조라고 불립니다. 이런 것들은 미군에서 발표 안 합니다.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한 미 사령관이 그 표시하기를 이건 적극 알려라, 홍보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도록, 한국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하라고 아주 그냥 적극 추천을 한 겁니다.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 전략 자산 전개 축소론에 불편했다고 하는 겁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이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괌에서 일부러 부른 겁니다. 불편한 걸 보인 거예요. 괌에서 여기까지 이거 날라와서 또 이제 돌아갔는데 시위를 한번 한 거죠. 북에 대한 경고의 의미와 함께 우리 정부에 섭섭하다고 하는 것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측은 최근 청와대가 앞장서서 주한미군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배치에 제동을 건 점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각합니다. 문정인 특보는 미국 와서 대통령의 뜻이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근데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서 화를 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살짝 이제 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러는 사이에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백조를 띄우죠. 군소식통은 지난 10일 반미 단체들의 조직적 방해로 미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가 파행된 데 대한 섭섭함도 상당하다고 했다. 이거 아시죠? 네, 의정부죠. 네. 그때 미군들도 한 500명, 주한미군 사령관 포함해서 기대하고 참석을 했죠. 미국 2사단은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피를 제일 많이 흘린, 제일 많은 장병이 희생되고 죽은, 우리 한국엔 최고의 희생을 바친 그런 사단입니다. 100주년 기념 콘서트를 이제 의정부시에서 열어주는데, 이제 곧 의정부를 떠나서 평택으로 가게 되고, 그동안 수고에 대한 이제 그 감사를 표하는데, 반미단체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 인순이를 포함해서 그런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서 노래를 못했습니다. 하도 협박을 하니까. 그래서 와서 눈물만 흘리고 인순이가 고개 숙여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내려갔어요. 완전히 아주 그냥 콘서트를 잡채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큰 잔치를 재를 확 뿌려버렸습니다. 당황한 청와대,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가서 이제 위로도 하고 그랬지만 그 쉽게 풀리겠습니까? 그게요. 이 반미 단체들 아주 한국의 재앙입니다. 대재앙을 가져올 사람들이에요.
문특보 발언으로 촉발된 전략 자산 축소 논란과 무관하게 관계없이 미군이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계속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는 것이다. 여기 지금 위에 보신 저 죽음의 백조 B-1B 저 폭격기를 괌에서 여기까지 불렀다가 보낸 것은 그런 말 우리는 듣지 않는다. 뭐 북이 더 이상 핵을 미사일 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한미연합훈련 취소한다. 우리 여기에 있는 전략 자산을 이제는 치워버리고 축소해버리겠다. 이런 거 우리는 듣지 않는다. 이렇게 미국 측에서 반응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거짓말하고 쇼하고 워싱턴 가서 그렇게 난장판 벌리고 청와대에서는 또 그 숨기느라고 또 이리저리 빙빙 돌리고 거짓말하고 이러는 사이에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CBS와의 인터뷰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록을 했습니다. 대선 기간의 연합훈련 축소 가능성도 언급하지 않았느냐. 이번에 CBS 앵커가 대담 중에 이런 질문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질문엔 대통령이 대답을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한미 군사 훈련의 축소나 조정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CBS라고 하는 미국의 3대 방송 그 인터뷰 가운데 이런 거짓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이 도덕성의 상실입니다. 대통령부터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 밑에 있는 뭐 이 장관들 총리 비롯해서 다 그냥 거짓말 행정부가 됐어요. 계속 인용합니다.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부인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양해나 동의 없이 연합훈련의 축소를 이야기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한겨레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조선닷컴, 조선일보 이런 데가 아닙니다. 한겨레입니다. 그 다음에 뭘 썼냐 하면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인 지난 4월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만약 북한이 핵 동결을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핵 미사일 쏘고 그런 거 이제 안 하고 핵실험 안 하고 핵 동결을 하고 그것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우리가 한미 군사 훈련을 조정 혹은 축소한다든가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거짓말했다고 딱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요? 한겨레 신문이. 조금 전에 미국의 CBS 이 뉴스의 그 앵커가 이렇게 물어봤죠. 대선 기간에 연합훈련 축소 가능성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답합니다. 이 미국 앵커에게 선거 과정에서 선거 때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나 조정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 국민들 앞에 CBS 방송 카메라 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게 한겨레 기사입니다. 좌파 신문 기사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인 지난 4월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만약 북한이 핵 동결을 하고 그것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을 조정 축소한다든가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여기 말을 했죠. 이 대통령이 이것을 국내 정도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이래도 됩니까? 이래도 괜찮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뭐 이걸 완전히 그 바보들입니까?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미국인들은 그건 그렇게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책을 결정하는 미 행정부 사람들이 이거 모르겠습니다. 여기 앵커가 가서 이런 질문을 그 사실을 알고 질문했는데도 이런 다른 얘기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미국의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나 국무장관이나 혹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한국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물어보겠습니까?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어. 거짓말쟁이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말하고 행동이 달라. 공개적으로도 거짓말을 해. 이 도덕성 상실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일반 사업을 해도요. 누가 다른 저쪽 그 상대방이 속여서 물건을 팔고 그렇게 해서 보내온다고 할 다시는 그하고 거래하지 않습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넘어가요. 아, 이제 그만 질문하세요. 이러면 넘어갑니다. 이 말하고 말을 뒤집어도 그냥 넘어가요. 한국 백성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똑똑해도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사실 가지고 조사 안 해보니까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하는 거예요. 거짓 정치도 거짓말 하면서 정치도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나라 못 만들죠. 대재앙을 가져오죠. 거짓말하는 대통령은 대재앙을 가져옵니다. 특별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이런 위중한 식의 거짓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문재인 대통령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적으로 거짓말하면 당신뿐 아니라 온 한국 전체가 다 대재앙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사드는 레이더와 함께 2기의 발사대가 이미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나 자, 이 사기 한 대는 6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기 중에 그 한 기에는 모두 8발의 미사일 피격할 수 있는 이거는 사드에서는 쏘면 여기 미사일과 맞아서 이쪽이 폭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그 미사일을 쏴서 미사일 자체가 폭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드는 아무리 쏴도 상대방에 떨어져서 파괴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날아가는 것만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 무기죠. 자, 사드. 한 대가 지금 들어왔는데 2기는 한 기는 보통 이제 그 트럭에 실려 있는 한 트럭 분이 이제 1기입니다. 2기가 발사대가 이미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나 4기는 지금 국내 모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이제 배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미 간에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막은 거예요. 난 몰랐다 그러면서 막는 겁니다. 내가 몰랐던 거 아니냐. 막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 법을 지켜야 된다. 적법 절차를 지켜라. 이렇게 지금 연기를 시킨 겁니다.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드 연내 배치라는 기존 합의에 얽매여 절차를 축소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의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빠르면 9월 말까지 이제 사드 나머지 2기가 배치되어 있고 4기를 더 배치해서 6기를 이제 거기에 해놓는 건데 그래서 완전히 이 사드 한 대가 이제 거기에 완전히 작동하도록 해야 되는데 3분의 1만 돼 있어요. 3분의 1을 지금 미루려고 하는 겁니다.
북한 비위 맞추고 중국 비위 맞추고 국내 좌파 비위 맞추고 그런 게 목적이죠. 사드 배치 연기가 중국의 경제 보복을 우려해서 양보한 것이냐는 CBS 기자의 질문에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CBS 그 기자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사드 배치 연기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왜 연기했습니까? 그게 중국의 경제 보복을 우려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드 배치 결정은 한국과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 한미 동맹에 근거해서 양국이 합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드에 대해서 저와 새 정부가 어떠한 변경 조치도 취한 바가 없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드에 대해서 아무것도 변경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앵커가 그런 질문을 합니까? 사드 배치 연기에 대해서 왜 말을 합니까? 사드 배치 연기는 변경한 거 아닙니까? 변경한 거죠. 이제 이 한겨레에서 대통령이 여기 거짓말했다, 사실이 아닌 걸 말했다 하는 것을 이제 좀 가리기 위해서 괄호치고 저기 빨간 이 글씨를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처리했습니다만 괄호치고 이제 한겨레에서 집어넣은 겁니다.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인. 대통령은 그 말을 안 했어요. 대통령이 그 말을 하면 괜찮습니다. 대통령이 그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겨레에서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니까 그걸 자기들이 집어넣어 준 겁니다. 대통령이 말을 안 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참 교활하다고 생각하죠. 동문서답을 하고 있구나. 사드 배치를 네 얘기를 지금 연내 배치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밀어버렸는데 뭐 까다롭게 만들어 놨는데 본래는 이 사드 배치할 때 대통령이 직권으로 그냥 배치해야 배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 적용을 해서 이 세 가지 기준 가운데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제일 낮은 단계로 그렇게 해서 이제 9월 말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평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셋째가 아니라 둘째가 아니라 첫째로 올려서 까다롭게 1년 이상 검사하는 그것으로 올려놨습니다. 변경을 시켰죠. 근데 여기에 지금 사드에 대해서 저와 새 정부가 어떠한 변경 조치도 취한 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문 대통령은 난 사실을 말했다. 아니 이미 사드 배치되어 있는 거나 거기에 대해서 변경 조치 없다고 말한 것이다. 미국 사람들 그대로 듣습니까? 아니 지금 사드 배치 연기한 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저 사람. 정말 동문서답하고 있네. 교활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도덕성의 신뢰가 또 깨지는 그런 경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덕성의 상실,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의 상실, 아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심각합니다. 6월 19일에 난 조선닷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드를 둘러싼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자, 이러는 동안에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말장난하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드를 둘러싼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미국은 청와대의 사드 반입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2기는 들어왔지만 4기는 들어온 거 몰랐다. 아니 YTN도 얘기했고 우리나라 국내 언론들이 다 말을 했는데 어떻게 대통령 후보 막 모릅니까? 제일 당선 가능성이 높은 그래서 거기에 뭐 2,000명인가 하는 그 교수들이 떼거지로 몰렸다고 그러는데 날 좀 써주시오 하고 몰렸다고 그러는데 다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그걸 몰랐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은 청와대의 사드 반입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며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죠. 거짓말쟁이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도덕성의 상실, 대재앙을 가져옵니다. 국제관계에서. 한 소식통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이건 뭐 미국 대통령, 국방장관, 외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이 지하벙커에 내려가서 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아주 심각한 논의를 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아주 중요한 안보의 최사령탑입니다. 국가안보회의 핵심 관계자로부터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들어온 사실을 보고받지를 못해서 몰랐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문 대통령은 이에 충격을 받았다. 2기 들어오는 건 알았는데 4기가 더 들어왔다. 뭐 밀반입했다.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충격받았다. 문 대통령이. 이런 주장은 확실한 거짓말로 NSC는 미국의 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파악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 대통령이 지금 계속 미국의 이 NSC,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행정부에 아주 거짓말쟁이로 지금 아주 낙인이 찍히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문 대통령. 조금 전에 그 CBS 방송 거기서도 뻔한 얘기를 앵커가 그걸 다 파악하고, 앵커가 바보입니까? 미국의 CBS 앵커가요? 다 파악하고 와서 질문하는데 정반대되는 다른 얘기를 해요? 거짓말을 해요? 문재인 정부의 이 도덕성의 상실, 이건 앞으로 대재앙을 가져옵니다. 참 이거 큰 문제입니다. 문 대통령 그리고 그 측근들 진실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잔머리 굴려서는 안 됩니다. 꼼수 써서는 안 됩니다. 국내에서는 통해요. 국제적으로는 이건 진짜 아주 국제미아가 됩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은 일생을 거래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사업가들은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고 사람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데, 이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대재앙입니다. 도덕성의 상실은. 이 거짓말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 6월 19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조선닷컴에. 트럼프, 사드 한국 배치 지연 논란에 경로, 욕설까지 했다고 하는 겁니다. 국방장관, 국무장관, 함께 대통령하고 모여서 이제 이 사드 한국에 배치하는 거 지연됐다고 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경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서 이제 우리 국내 사정도 그렇고 하니까 좀 이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국무장관이 타협안을 안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앞에 내밀었더니 경로하면서 욕설까지 하면서, 욕설은 뭐 했겠습니까? 한국 정부 욕했죠. 한국 대통령 욕했죠. 뭐. 게다가 한국 나라까지 아마 욕을 먹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타협안 내놓은 거 국무장관, 국무장 아주 그냥 밀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걷어치웠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게 됩니다. 곧.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북핵 미사일 위협이 미국에 점차 다가오는 장래의 위협이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CBS 인터뷰에서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뻥도 잘 쳐. 뻥도 잘 칩니다. 이렇게 아주 유머러스하게 이 CBS 이 앵커에게 이제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위협은 되지만 점차 다가오는 거고 장래 앞으로 위협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김정은 정권은 최고의 위협입니다. 첫 번째 위협입니다. 북한은 평화와 안보에 가장 급박하고 위험한 위협입니다.
북한의 핵 무기 프로그램은 모두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입니다. 너무 안보에 대한 인식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한 1년쯤 사드 배치 좀 미룬다고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아우성입니까? 뭐 이렇게 엄살을 부립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 보고 엄살을 부린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은 진짜 아주 이 문제를 첨예하게 느낍니다. 미국 지도자들과 미국 국민들이 한국 지도자와 한국 국민에 비해서 물론 안보를 굉장히 귀중히 여기는 보수들은 좀 빼고 일반적으로 안보 의식에 있어서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저는 오늘 잠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쟁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했는가? 성경이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물론 성경은 전쟁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여호수아, 민수기, 신명기 다 전쟁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은 성경에 나오는 제일 아주 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10개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던 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지팡이 짚고 이렇게 양팔을 벌리고 있는 사람이 이제 모세 역할을 한 찰턴 헤스턴이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이쪽에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 건너온 홍해 바닥을 지금 전차를 달려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저 바로의 군사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다시 이 홍해를 다시 물을 모으시는데 그렇게 거기 수장되는 전쟁이죠. 성경이 전쟁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 장군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요단강을 이스라엘이 넘어서 첫 번째 싸운 성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 지금 전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전쟁을 해서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를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하시는 겁니다. 여리고를 상대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뿐 아니라 전쟁의 전략까지 주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이스라엘 군사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계속 이들이 싸움을 하지 않고 군사들이 계속 그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번씩 도는데 여세 동안 그러니까 6번을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언약궤를 이제 모세의 10계명 이런 것들이 담긴 그 언약궤를 지금 제사장들이 앞에 메고 가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고 예배를 늘 예배를 위해서 사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전쟁에 그 군사들 앞에 나와서 지금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메고 지금 그것은 하나님이 예배할 때 쓰는 그런 하나님이 예배하는 처소에 있는 그 언약궤를 메고 지금 앞으로 나갑니다. 이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아주 깊숙이 관여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왜 굉장히 많죠? 창세기 9장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우리말 번역에는 그게 안 나왔지만 영어 번역에는 다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 의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그 피를 흘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그 피를 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죽이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창세기 9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라. 사형 선고를 여기 내리시는 건데, 사형을 한 사람을 사형 선고를, 남을 죽인 사람을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 건데, 여기 세 가지 원칙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에 사람들의 폭력성은 지속될 것이다. 피를 흘리고 죽이고 이런 일은 지속이 될 것이다 하는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개인과 나라는 자기 방어를 위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리가 있다. 네. 피를 흘리는 자는 다른 사람이 그 피를 흘리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당방위, 개인이 혹은 나라가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있다. 또 우리가 지금 이런 뭐 핵무장을 해야 된다. 우리도 핵 개발을 해야 된다. 우리가 나라를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성경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개인과 나라는 자기 방어를 위해 피를 흘리는 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릴 것이다. 방어에 대한 권리를 말씀하셨거든요. 방어를 위한 권리가 있다.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은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 세 번째, 세상 정부는 사람들과 국가들 사이에서 형사상의 정의를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그 형사상의 정의가 있죠. 지금 여기 말씀한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리는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국가입니다. 국가가 남을 죽인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이런 정의를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우리가 그 말씀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들에 관한 책이라고 하는 이런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전쟁들, 하나님의 전쟁들, 하나님이 전쟁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전쟁들. 나중에 보면 인류의 역사의 최후에 아마겟돈 전쟁 이제 마칠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또 거기에 이 반역하는 무리들과 전쟁을 벌이시죠.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끝이 납니다. 여호와의 전쟁으로 끝이 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들에 관한 책,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할 때 그것은 개혁신학자 R.J. 러시두니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들은 이것을 말한다. 정의를 지키고 악을 억제하고 원수들로부터 모국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 이게 여호와의 전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악을 억제하는 일입니다. 또 원수들로부터 우리 땅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하기 위한 전쟁. 이게 여호와의 전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앞으로 전쟁을 대비하고 이런 전쟁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우리 모국을,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전쟁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전쟁 그러면 피하고 우리 평화주의자야.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나는 평화주의자로 살래. 맞아 죽는 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는 문재인 정부의 친북, 친중, 반미 정책이 약화되도록 또 혹은 실현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되지 않도록 저지하는 그런 것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남한에 주한미군 철수를 지금 아주 굉장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벌리고 있고 또 일을 벌릴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 민노총에서 주한미군 철수하면서 광화문 그런데 막 그 한 6천 명 뭐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행진을 하고 이제 했나요? 아니면 할 건가요? 네. 또 몇만 명 더 온다고 또 그래요? 나라 망하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우리가 강력히 저지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정치, 교회, 언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들이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니까 그들이 철수하지 않도록 마음을 갖도록 제가 이번에 그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은 제일 주된 내용은 그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하지 마십시오. 요로를 통해 전달될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네 번째는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몽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왜 저 모양이야? 개돼지들 같아. 그렇게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절망해버리면 진짜 지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정치보복, 정치박해가 심해도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6.25에 그 낙동강 전선에 그래서 정말 이제 아주 끝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뭐 인천 상륙작전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우리를 그냥 갑자기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몽하십시오. 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알려주시고 선교헌금 재정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리로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를 시청하시기를 바라고 필요한 정보들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